안녕하세요. 7월 2일 신나는 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시스파이어 랠리라고 이름을 붙이네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김이 많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S&P는 사상 최고치 한번 찍었고요. 칩메이커, 반도체주 폭등세 지속됐습니다. 다우하고 지금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바로 미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사상 최고치 갱신 랠리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스파이어 랠리라는 이거 성질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번 무역 협상이 백온 트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중국은 리스타트 이렇게 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다른 점은 기한이 없다는 점이죠. 그러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질은 달라진 거 전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7월 30, 31일 날 FOMC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죠. 패드 입장에서 이번 터시 서밋을 본다면 이 결과가 미중 무역 관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죠. 여전하다 이렇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래서 패드의 금리 컷 논리에는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채권 시장은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수익률 모두 올랐죠. 특히 장기채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yield 커브를 보면은 단기채 수익률은 많이 내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금리 인하 구체화되면서 수익률이 평탄화 과정 이렇게 반응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율 보면은요, 달러 강세 플러스 한국의 무역 수지 전년 동기 대비 37%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달러 공급 감소 요인이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도 수출 전망 여전히 암울합니다. 그래서 원 환율이 급등을 했는데 이게 지속될 거냐?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 제대로 된 대책이 없고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크게 좋아질 근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 약세 지속된다. 저는 이렇게 이 견해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유가는 오펙이 감산 9개월 연장에 동의를 했고요. 이제 이 안을 비오펙이 동의할지 여부를 오늘 화요일 결정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것은 이미 오사카 G20에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다 합의한 겁니다. 이 두 나라가 합의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사우디하고 러시아 저거 둘이 마음대로 다 해먹고 있다고 지금 투덜대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근데 이렇게 감산을 하더라도 유가를 현재 수준에서 더 올릴 수 없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저는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다만 감산 기간이 6개월에서 9개월로 한 3개월 정도 더 연장된 정도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의 정산 가능성 이게 감산량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미국이 정산하는데 추가로 들일 노력도 별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원유 공급 탄력성 매우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감산 움직임이 유가 상승 요인이 되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데이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PMI 지수 발표됐는데 이 구매 관리자 지수는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활동을 지표로 만든 건데 경제의 선행 지표입니다. 기준은 50이고요. 그래서 전월보다 상승한 나라가 미국, 베트남, 인도 세 나라입니다. 50 이상인 곳은 미국, 인도, 베트남 플러스 프랑스, 인도네시아 이렇게 5나라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동남아 시장이 성장의 엔진이라는 이 사실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한국 쪼그라들었죠.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진행 현황을 보면은 중공이 워킹 레벨 협상단 상호 방문 시작하겠다 확인을 해줬습니다.
화웨이한테 계속 물건 팔 수 있다고 말한 이 트럼프의 일단 일반적인 말에 대해서 커들러가 이제 추가 해석을 했습니다. 화웨이는 엔티티 리스트, 즉 살생부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 저것은 일반적 사면 아니고, 즉 not general amnesty. 그다음에 no timetable to be finalized. 기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한이 없다는 것은 양날의 금이라고 제가 한번 손익분석하는 영상에서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판매 가능한 물품은 범용 제품에 국한될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미 의회 공화 민주 양당에서도 트럼프 지금 화웨이한테 양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양보한 거 없고요. 양보한 거 없습니다. 매우 실리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화웨이나 전공을 위한 거 아니고요. 미국 기업을 위한 거 아니냐. 화웨이한테 팔 수 있다고 한 말과 화웨이 제재 협상 마지막까지 간다. 미국 안보에 위협 없어야 한다.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상호 모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호 간에 모순이 없게 조화롭게 구체적 해결 방안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이 화웨이 건에 대해서 김칫국 마실 일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란 관련해서는요. 이란이 2015년 이란 핵 합의 JCPOA에서 제한한 농축 우라늄 한도에 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건 벌써부터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고요. 저도 이런 점을 조만간 이미 지난번 영상 올릴 때인가 그때는 이미 아마 도달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엔 주재 이란 대사가 CNN에 인터뷰하면서 재미있는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핵 합의를 탈퇴하고 하면서 이 모든 혼란이 시작되었다. 그러니 미국이 잔말 말고 협상장 돌아오너라. 집 나가서 자꾸 땡깡 부리지 말고 돌아오너라. 이런 취지입니다. 미국의 대화 제의가 진정이라면 핵 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제재부터 해제하라. 그리고 대화하자. 이런 겁니다. 대화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라 이런 뜻이죠. 유럽에 대해서는요. 핵 합의에서 정한 대로 이란산 원유를 구입해라. 이란산 원유를 구입하는 것은 핵 합의에서 정한 유럽의 의무라는 겁니다. 협의서에 사인한 당사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란 혼자만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럽은 인스탁스를 통해서 원유를 구입해라. 이런 구체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논리도 이런 타당하기도 합니다. 이란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합의안을 준수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합의 준수라는 그 어떤 명분보다 더 큰 대의가 확산 금지 원칙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미국 입장은요, 2015 JCPOA가 이 등신협정이고요, 확산 방조 협정이기 때문에 새로 협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협상 없다, 저 무효화시키고 더 이상 협상 안 하겠다. 그러면 트럼프가 비난의 십자포를 맞아야겠죠. 잘못입니다, 트럼프가. 그런데 트럼프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거 잘못됐으니까 잘못 바로잡고 새로 협상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죠. 이게 일종의 패권국 프리미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고집 그만 부리고 협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6월 수출 박살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7개월째입니다. 상반기 한국 수출만 지금 유별나게 폭삭 망한 것 같았는데 정부 대응은 원인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엉뚱한 데서 지금 삽질하는 것 같고 세금만 지금 허공에 갖다 뿌리는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하반기에 수출 더 망가질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별도로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 시위 계속되고 있죠. 지금 주권 반환 22주년이랍니다. 정상적이라면 이거 엄청 축하해야 할 일 아닙니까? 주권이 반환됐다는데 영국한테 굴욕적인 참패를 당하고
일부를 뺏겼다가 다시 반환됐는데 이거 분명히 축하할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재밌죠. 핸드 오브 애니버서리 22주년에 대해서 지금 그 홍콩의 본질은 홍콩의 자유의 본질은 시한부 자유죠. 이거 제가 이렇게 이름 붙이겠습니다. 눈물의 씨앗, 시한부 자유 이거 다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이 시한부 자유는 28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위대들이 이 법원을 점거해서 시위했습니다. 뭐 언론에는 뭐 폭력을 썼다고 지랄을 하는데 문 잠궈놓고 열으라 하니까 안 되니까 뚫고 들어간 거죠. 예. 표면적 요구는요. 송환법 완전 폐기하고 캐리람 행정장관 꺼져라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일국양제 원 컨트리 투 시스템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디파인을 하면서 저 사람 꺼져야 될 거라고 초기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꺼질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죠. 일단은 반중공 그 민주화 투쟁 시작인데 이게 수십 년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중공에게도 지금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은 이건 확실하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핵심은 중공 체제 붕괴의 지렛대가 홍콩이 될지 이게 주목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